많이 오고 계세요. 덕분에 매출도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소규모 상품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식당이 있어서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시고 저녁도 챙겨주셔서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저희 성남시가 가면 갈수록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성남시의 투자를 받아서 로봇 컴퓨터라고 하는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에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어 나가고요. 늘 성남시를 응원하겠습니다. 성남시 화이팅!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향한 마음을 오롯이 담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설치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순이 시장님께서 인선 7주년 기자회견을 공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은순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오신 기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간 정말 많이 아껴주시고 성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건 다들 우리 모두가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사를 다시 쓰는 기적의 나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성남 또한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성남은 기적의 도시입니다. 50년 전 12만 명이 강제 이주되었을 때만 해도 오늘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모습의 성남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화장실도 없는 맨 땅에서 천막치고 살던 그때 우리 옆 천막에 있던 건신에 먹을 게 없어서 상한 돼지고기를 끓여 먹다가 결국 7 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도시가 바로 성남입니다. 평당 100원이던 땅을 평당 8,000원에서 16,000원씩, 그것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당시 정부 공문 앞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보금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지금의 성남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살게 하려면 그에 맞는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하면서 분당 1기 신도시, 판교 2기 신도시, 위례 신도시로 오늘날 성남이 성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오랜 과제를 매듭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 토대를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의 수건이던 복정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기공식을 하던 날 함께했던 한 분이 조금 들뜬 목소리로 제게 그러시더군요. 2009년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제가 기획했습니다. 그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실상 포기했는데 이렇게 시작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1공단 부지 근린공원 기공식을 합니다. 얼마 전 성남시 의료원장께서 또 직접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성남 시립의료원 개원 준비도 알렸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성호시장 재건축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개고기 불법 도축업체를 정비해 성남에 대한 혐오 이미지를 말끔히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내년 말까지 아늑한 공원, 지금 가칭 밀리언공원이라고 불리죠. 아늑한 공원으로 바꾸어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소원처럼 지난 3월부터 했던 국토부와 협의를 끝내서 드디어 이 밀리언공원 지하에 120면의 주차장도 들어섭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진전이 더디거나 궁금했던 꽤 많은 사업들을 일단락 짓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 성남시 공무원 2,700여 명이 매우 분주했던 1년이었고 앞으로 더 분주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0% 아동수당, 아동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다함께 돌봄 등 아동정책 3종 세트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그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0% 체크카드로 지급해서 아동과 부모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도 복지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0에서 12세까지 아동의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시가 비급여 항목을 전액 지원하되 중위소득 50% 초과의 경우는 본인이 10% 부담합니다. 수차례에 걸친 복지부와의 토론 과정에서 성남시가 고민한 것은 성남 이외의 지역에 사는 아동들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성남시의 정책을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에서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일정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8세까지 확대하는 것 등에 합의한 것은 바로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서의 성격까지 분명히 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어린이 식당까지 마련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지난 5월 은행 1동에 개소를 했고요. 올 연말까지 위례, 판교 백현마을, 상대현 3동에도 문을 엽니다. 이외에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했고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을 기존 4학년에서 올해 5학년까지 넓히는 등의 노력을 2020년 내년이죠.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더욱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
또한 청년과 여성, 신중년과 어르신, 소상공인, 장애인과 이주민이 함께 웃는 도시 성남을 향한 도전 역시 계속하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성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외에도 이달 중 개소를 앞둔 청년지원센터, 하반기 예정인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청년 주택 계획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난 6월 가천대 그리고 LH와 업무 협약을 맺어서 대학생 방과 원룸 사업을 우선적으로 50호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하고 그 성과를 차차 확대하겠습니다. 기업과 협약을 맺어 대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모색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청년과 직장인 주택을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방과 원룸과 같은 정책을 시도해서 청년과 직장인들의 주거권을 대폭 확대할 생각입니다. 또한 40에서 60대 친중장년 세대를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에 총 113억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요. 직업능력개발센터, 시민수찰대 운영 등의 사업도 진행 중에 있어서 여성 및 다양한 분들이 혜택을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자립과 소통을 위한 여성비전센터를 오는 10월에 태평동에 개소합니다. 경력단절 여성 및 비정규직 여성 등에 대한 지원 역시 확대할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한 출산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 정도 규모인데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마무리 지었던 사업이어서 더욱 기쁘고 성남에서는 그것을 비롯해서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 보건소 3곳의 치매 안심센터와 조기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내의 공공 및 민간 복지, 의료 모든 자원을 연계해서 시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우리 복지국에서 이걸 맡아서 기업들까지 협업을 하면서 추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2월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폭염 저감을 위한 생활녹지공간 확충서부터 이번에 공원 일몰제 대회 1일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번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요. 이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성남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겠다. 또한 이주민과 아이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가겠다. 더 나아가서 전국 최초로 3종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지역 카페를 도입했고, 각 상권별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해서 자영업과 함께하는 한 걸음 더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지금처럼 시일국별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알려나가겠습니다. 시장만이 아니라 2,700여 명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이 오직 시민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시일국별 정례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도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아마 대변인제를 실시하지 않고 이렇게 시일국별 직접 책임자들이 직접 브리핑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더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50년을 준비하는 문화도시 성남, 역사를 품는 성남, 커뮤니티 성남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도 꼼꼼히 담겠습니다. 서울시 청계천 박물관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박물관에 보면 성남으로의 가능제 이주 사실이 아주 간략하게 한 2장, 자료집에도 한 2장에 걸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강조했던 성남에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현재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과 기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의 몫입니다. 그래서 광주 대단지 사건 조례 제정부터 1공단 부지에 시립박물관을 만들고 AR 기획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이런 기억과 기록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툰 단일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성남뿐만 아니라 부천, 의정부 등지에서 전시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웹툰을 그냥 자유롭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태평동 신흥동 일대에서 얼마 전 끝난 빈집 프로젝트처럼 공공예술 작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밀착형 문화기획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도 만듭니다. 우선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성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구 영성여중 부지를 활용한 사례인데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례 업무 2부지에도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시와 LH 성남문화재단 가천대가 작년 12월에 공동 협약을 한 바 있고요. 중앙공원 파크 콘서트는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데 정말 내실을 더 기하겠고,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우리 심장부를 간통하는 탄천 축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재개발 사업이나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이 공동체를 해체하기보다는 강화하고 또한 성남의 문화와 역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000여 세대 이상의 순환 이주단지를 확보해서 재정착 지원할 것이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활용점정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교통, 문화를 갖춘 경제 허브로서 성남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이 이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꽤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다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십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띠는 아주 복합적인 기획이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트램부터 공유 전기 자전거까지 다양한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미 지난 5월 직장인 집중지역, 초기 신도시 및 교통 취약 지역에 총 29개 버스 노선을 추가한 성남형 버스 준공용제 시행도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일환이고요. 1, 2, 3 판교에서 정자역 운중동으로 운행하는 판교 트램이라고 불리죠. 13.7km입니다. 이 판교 트램은 올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승인 고시되었고 7월 이번 주에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인 8호선 모란 판교 연장 사업과 또한 이번에는 구시가지를 야탑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를 연결하는 총 10.4km의 성남트램, 그리고 을지대 신구대 하이테크밸리를 거쳐서 광주시까지 이어지는 위례 신사선 연장사업, 8호선 위례 추가역 신설사업 모두 스마트 모빌리티 일환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입된 공유 전기 자전거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유 주차장 제도와 더불어 택시를 이 스마트 모빌리티에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상생 전략 역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할 거고요. 이 모든 것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주요 기반입니다. 또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주거 공간과 창업과 주거의 결합이나 문화 공간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커뮤니티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게임 업체 43%가 들어와 있는 성남 판교에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고 400석 내외의 실내 경기장뿐만 아니라 1,500석의 야외 공간을 기획하고 있는 것도 게임 산업을 커뮤니티와 결합시키려는 이러한 스마트 커뮤니티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 80년대 상업단지 개발과 달리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도시와 문화 역사를 접목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 미래를 여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 과정입니다. 더불어 아시아 실리콘밸리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경제벨트이자 말 그대로 밸리, 흘러넘치는 길입니다. 앞으로 성남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간통하는 탄천도 있겠지만 원도심과
신도심을 둥글게 잇는 산업밸리도 있을 것입니다. 성남 하이테크밸리, 분당 벤처밸리와 야탑밸리, 판교 위례 ICT 융합밸리에 백현 마일스 클러스터가 바로 이 강제 이주로 진 원도심과 이후 발전한 분당 판교 위례로 확장의 역사를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